양재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선화학원에서 양재고 1학년 내신을 담당하는 송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양재고 입학이 확정이 되고 이제 나의 고등학교 생활이 진짜 시작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설렘도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양재고 내신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유형이 나오지?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해서 선생님이 양재고 내신을 갖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며 어떤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재고 지필고사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어떤 유형을 좋아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양재고의 그래서 대표 유형, 시그니처 유형은 어느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양재고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득점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DYB에서는 어떻게 양재고 내신을 대비를 할지, 어떻게 수업을 꾸려나갈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내신 3월에 들어가기 앞서서 2월 우리 이제 한 달이 남았죠. 그 한 달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느 기본기를 채워야 할까, 이 부분을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재고 어떻게 시험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가 들어가고요.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설문이라든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선생님들께서 선별해가지고 나눠주시는 프린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모의고사 범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최신 모의고사에서 열 몇 지문, 그러니까 13지문, 15지문 정도가 항상 이렇게 선별이 되어가지고 들어갑니다. 해서 출제 경향, 출제율을 보시면은 교과서가 21.9%, 타 학교에 비해서 교과서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럼 그만큼 교과서 공부도 또한 놓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학교 프린트 35.8%, 모의고사 42.3% 출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고르게 좀 출제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17문항, 32문항 중에 독해가 17문항입니다. 그럼 굉장히 출제율이 압도적이죠? 얘가 그래서 53% 차지하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16%, 어법이 9%, 서술형이 지금 22% 출제가 되어서 점수 비율로 따져보면 객관식이 70, 서술형이 3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영역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양재고의 독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은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양재고는 내용일치입니다. 압도적으로 내용일치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일치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그 문제 유형을 다양화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내용일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내용상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 고르기, 그리고 틀린 선지 모두 고르기, 답할 수 있는 질문 고르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내용일치를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를 하십니다. 독해 전체에서 내용일치가 차지하는 파이가 17%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내용일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 의미 를 따져서 영영풀이가 올바로 된 것 해가지고 단어 중에서도 다이어들 있죠. 의미가 하나만 아닌 것들, 그런 단어들을 갖다가 영영풀이를 적어놔요. 해가지고 이 의미가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험 문제 있고요. 그리고 문맥상 지문에서 적절하지 않은 어휘 고르는 것, 이렇게 출제가 되겠습니다. 어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능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아주 제너럴한 어법들 물어봅니다. 수일치라든가 준동사, 관계사, 접속사 같은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 어법들 학교에서 메인으로 출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객관식, 여기 이만큼은 상위권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 맞고 가는 것이 양재고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변별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서술형에서 나오겠죠. 그럼 서술형은 어떤 거를 출제하느냐? 어법 고치기. 근데 그냥 틀린 거 찾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아예 새로 쓰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시간 소모 많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해서 시간 싸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영작을 하는데 보통 영작을 하면은 일정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유도리 있게 맞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틀리면 양재고는 그냥 틀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하는 영작까지 이렇게 해서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독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재고는 뭐라고요? 내용일치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지문이에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를 볼 때 내용일치 유형 어떻죠? 오지선다에다가 틀린 거 하나 있거나 맞는 거 하나 있거나 그렇잖아요. 보통은 옳지 않은 거 고르려고 해가지고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려고 해가지고 그냥 딱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얘는 어때요? 우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그쵸? 선지가 그럼 7개인데, 근데 이 중에서 맞는 거를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러면 얘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읽어봐야겠죠. 그럼 시간 소모 엄청 많이 되겠죠. 지금 이게 PPT여가지고 2줄 정도로 나오는데 사실 이게 3줄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실제로 내가 시간에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봤을 때 어때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중압감이 느껴지는 문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한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방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용일치가 16%, 17%라니까요. 그럼 이런 게 사방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객관식만 풀어도 이제 내가 약간 지쳐버리는 거죠.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 하면서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어낼 수 있는 해석력과 그리고 지구력, 체력이 받쳐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객관식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밑줄치는 A 중에 문맥상 의미가 보기 어휘의 의미와 같은 거를 고르래요. 자, 이 단어 같이 한번 볼게요. set out도 있고요. certain, 그 다음에 significant, period, spare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단어들 전부 다 다의어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하나만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significant 한번 해볼게요. 얘는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상당한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다 다의어인데 얘가 이 지문에서 쓰인 단어의 의미랑 얘랑 의미가 같은 거를 모두 고르래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선은 여기 단어의 의미를 1번 의미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2번 의미, 3번 의미까지 모두 알고 있으면서 각자 해석에 맞게 그 문맥상에 맞게 잘 이렇게 유도리 있게 유연하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문장들이 내가 이제 어디가 동사일까 찾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하겠고요. 시간 내에 그래서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 능력까지 필요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간 소모가 많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정말 시간 소모가 정말 많이 됩니다. 서술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약 서술형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빈칸 A에 요약문 나와 있죠? 얘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그리고 BC에 들어갈 단어로 각각 적절한 거를 문맥에 맞게 한 단어씩 선택해서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형 변화하라 그랬죠. 그럼 첫 번째로 뭘 해야겠어요? 이 긴 요약문의 구조를 내가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왜? 지금 being shaped가 어떻게 쓰여 있어요? shapes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야 되는 거예요? 문장 이 긴 거를 갖다가 구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 우선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형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동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능형 어법들 그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요약문도 문법에 맞게 잘 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재구는 영작서술형에 있어가지고 부분 점수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맞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쓰는 것을 목표로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양재구는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야 하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양재구한테 필요한 능력입니다. 선지를 읽어낼 수 있는 어휘력 필요합니다. 그리고 빈칸 변형, 어휘 변형 실제로 됩니다.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유의어를 써가지고 말을 바꿔 나온다거나 반의어를 써가지고 문맥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빈칸 변형, 어휘 변형에 대비한 유반의어 학습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영영풀이 양재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문과 교과서의 키워드는 영영풀이 훈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어법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으로 많이 빈출되는 중요하다 하는 어법 패턴 반드시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를 틀려놓고 그걸 갖다 그냥 답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걔가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하고 내가 고른 답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고 5개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5개념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정하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 어법에서 나오는 것들이 제가 굉장히 제너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법을 갖다가 그런 부분, 내가 지금 5개념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잡아나가면 어법에서 흔들리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은 2월 달에 어법을 최대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죠. 다음 독해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지 길이가 굉장히 길고 내용일치가 많습니다. 긴 선지를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해석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되어서 나와요. 말 바꾸기 되어서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된 객관식을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 필요하고요. 모두 고르시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간 많이 잡아먹는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요. 이 유형에서 흔들리지 않을 탄탄하게 심화된 이렇게 내용 숙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 지문 내용이 헷갈려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충 그냥 겉핥기식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 이게 이랬나? 말이 조금만 바뀌면 이게 이랬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동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화된 내용 숙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지문 내에서 주요한 문장들, 실제 영작이 나오기 때문에 주요한 문장들 어느 정도 암기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여러 문법 조건들이 쓰여 있는 문장들 반복해서 영작하는 훈련, 그리고 요약 서술형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지문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고 요약은 어떻게 되고 하면서 어형 변화가 들어가는 요약 서술형 반복 훈련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양재구에서 내가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양재구는 정확한 공부가 성적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지문을 보더라도 굉장히 깊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이 긴 선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객관식에서. 그죠? 그거를 여러 개 읽고도 내가 지치지 않고 서술형까지 넘어가서 풀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넘어가지 못하면은 이제 굉장히 서술형에서 많이 무너지면은 등급을 따기가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객관식은 다 맞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변별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양재고는 실수를 관리하는 데에서 나와요. 네, 왜냐면은 근처 학교들에 비해서 양재고의 시험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공부하고 꼼꼼하게 성실하게 공부하고 실수하지 않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변별력은 실수 관리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지구력, 집중력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대치고등부에서는, DIB 대치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주느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 앞에 써있는 6가지 칸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내신 대비를 하면서 제공할 자료예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스텝 1부터 10까지 있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수업을 합니다. 그럼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을 거잖아요. 이 수업은 당연히 양재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양재고의 기출 유형을 제가 지금 분석을 이미 했잖아요. 양재고의 출제 유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게 양재고 스타일로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저는 이미 머리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수업 시간에 녹여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중요한 거는 듣는 게 끝이 아니라 습득하는 과정, 체화하는 과정이 너무나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 스텝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체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빈 백지에, 영어만 있는 이 백지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했던 필기, 수업을 갖다가 본인이 한번 그대로 해본다거나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한 번 더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체화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문장을 한 번씩 직접 써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문장을 암기까지 들어가는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서술형을 대비해서 암기까지 하는 시간 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 지문이 우리 양재고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변형 문제 함께 풀어보면서 그렇게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기분입니다. 필기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자료고 내신 때 선생님이 집에 못 가는 이유의 많은 부분이 사실 필기분이에요. 얘는 뭐냐면은 우리 양재고 아까 제가 서술형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요 문장 암기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요약문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뭐냐면은 그 학교에 양재고의 출제 기조에 맞춰서 주요 문장 표시해놓고 요런데 출제될 수 있다 하고 출제 포인트 집어넣고 빈칸이 요런데 출제될 수 있는데 요런 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 하면서 어휘 함께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요약문 이렇게 요약 나올 수 있다 하면서 요약문 주제까지 해서 한 권으로 지문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필기본 제공이 됩니다. 사실 제가 제가 가르치던 모 학교에서 제가 나눠준 필기본 도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훔쳐갔더라고요. 다니지 않는 어떤 친구가. 그래가지고 저희 반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울고불고 막 그랬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저한테 자부심이기도 하고 핫한 자료다. 사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자료다라는 거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동형 말 그대로 같을 동의 형태형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시험과 어떻다는 거겠어요? 형태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쌍둥이 같은 우리 모의고사를 풀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실제 기출 문항이에요. 요렇게 기출을 된 걸 갖다가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똑같이 요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실제 시험 문제인데요. 그 전에 이렇게 연습했다는 거예요. 진도를 갖다가 다 나가요. 여러 번 선생님이랑 복습을 해요. 그럼 실제 실전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양재구 출제 유형을 제가 분석해서 동형 모의고사를 제작을 해요. 해가지고 50분을 재고 양재구 학생들끼리 같이 땅 치고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 당연히 시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될 거잖아요. 연습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실전 감각까지 같이 업시키고 그리고 실수를 줄여나가는 그런 훈련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월달 본내신이 들어가기 전에 2월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어를 갖다가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쌓아야 할 기본기는 무엇일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월달에 했던 텐덤 모의고사 함께 진행합니다. 텐덤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양해야 할 능력은 독해 추론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지문이 시험에 들어가서 내가 공부한 대로 나오지 않아요. 객관식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럼 어떻게 나오나요? 그 지문을 갖다가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문장을 바꾸든 단어를 바꾸든 아니면 소재 자체를 바꿔버리든 아니면은 A에 관한 글인데 A에다가 다른 B라는 소재를 넣어서 지문을 바꿔버리든 하면서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습니다. 해서 텐덤을 통해서 우리는 변형 능력, 변형에 대비하는 능력, 그리고 추론 능력 함께 함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양재구의 특성에 맞춘 양재구 맞춤 주간지 제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텐덤 모의고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텐덤 같은 경우에는 전국 기출 중에서 제일 최고 난도 지문을 선별을 해서 자체적으로 DIB에서 제작하는 모의고사입니다. 해서 이 모의고사를 실제로 시간을 재고 풀고 그리고 저랑 같이 해설을 들어갑니다. 제가 대충 해설하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설하고 지문에 있어서 이 지문은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실제로 내신 대비하는 것처럼 내신 출제되는 포인트들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지문 공부를 같이 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하느냐? 변형된 내신형으로 변형된 모의고사를 같이 봐요. 하면서 이게 이렇게 또 변형이 돼서 나오는구나. 얘가 서술형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요약형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어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재가 조금 바뀌면서 간접 연계 훈련까지 같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지문들 너무 좋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파생이 되는 동반이어 키워드 학습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지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또 힘을 주고 있는 건데요. 많이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양재구의 출제 경향을 반영한 맞춤 주간지 제작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양재구 경향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죠? 내용일치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휘, 다이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약 서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매주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아까 텐덤 맞던 거에 이어서 매주마다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양재구의 실전 시험 감각과 실제 기출하는 유형에 점점 더 익숙해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테마별로 동반이어 학습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1월 이제 끝났고 2월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이 프레젠테이션이 많은 양재구를 대비하고 마음을 먹는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제 2월 달에는 양재구 내신 선행반 개강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1년 보내면서 선생님 최선 다할 준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굳게 먹으시고 12월에 함께 웃으면서 좋은 결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